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도 계속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와 관련된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자의 가족 정보를 상세히 기록한다. 가족 정보는 중요한 게 아니죠. 대상자의 정보가 중요하니까.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추가 서비스를 계약을 체결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대상자에게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답이네요.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불확실할 때 스스로 판단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뭔가 서비스 내용이 불확실할 때는 센터장이나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물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팁을 받을 경우 반드시 보고한다. 이런 것도 받지 않아야 되고요. 이 문제는 뭡니까? 요양보호사의 법적인 윤리적 준수 사항에 대해서 물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준수 사항에는 대상자나 가족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알코올과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지 않도록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팁을 받지 않고요. 감사의 사료를 주는 팁을 받지 않는 거 절대 안 되고, 복지연구 판매하거나 알선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본인 부담감을 할인해 주거나 추가로 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대상자의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기록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유도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정확히 기록하고, 대상자의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고 되는 경우에는 보고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법적 준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대상자를 들어서 옮길 때마다 허리의 통증을 옮길 때마다 허리 통증과 근경련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료 방법. 문제의 팁은 부종이네요. 부종이 있거나 허리 통증과 근경련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무엇입니까? 이거는 답은 냉찜질입니다. 그래서 이 논찜질은 만성적인 질환일 때 해주고, 부종 같은 경우는 냉찜질 같은 거 해주는 게 좋고요. 초기 치료 방법, 처음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겠죠.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냉찜질입니다. 그래서 초기 치료가 먼저 냉찜질이라든지 만성 통증은 온찜질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옮길 때마다 통증과 근련, 자주별 부종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냉찜질을 먼저 해주고, 이거는 냉찜질 해주는 것은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서 손상과 부종을 하려고 우리가 냉찜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줄 수 있는 압박을 해준다든지, 압박으로부터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올리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면 부종이 빠지겠죠. 그래서 정맥혈의 회계를 돌아오는 것을 증가시키고 부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 아픈 부위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과 근육 경련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초기 치료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냉찜질은 초기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온찜질 같은 만성 질환 쪽으로 만성 통증이 있을 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킨다. 가벼운 질환 맞습니다.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고, 초기의 진단이 매우 쉽고, 초기의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노인의
노인의 한 가정으로 보기 쉽기 때문에 간과해서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대부분 급성 퇴행성 질환 아니죠. 대부분 만성 퇴행성 질환이고요. 재발이 빈번하고 경과가 짧다. 재발이 빈번하는 건 맞는데 경과가 깁니다. 약물에 약물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보면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약간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원인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대부분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 그리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고요.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장에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돼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서 오래 남아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증상이나 경과, 애호 등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이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면 자세하게 자주 물어보든지 아니면 관찰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4번은요. 담배나 알코올, 커피 등 자극적인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새벽이면 상복부에 속쓰림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 위출혈이나 위청복 등이 나타나는 위청복 등 증상이 보이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위출혈과 위청복 등의 증상이 보이는 질환은 위궤양입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라는 것은 위백의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경우가 위궤양이고요. 굉장히 속이 쓰리고 음식물에 들어갔을 때 바로 속 쓰리고 더부룩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파서 토하고 싶거나 아니면 공복 시에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새벽 중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궤양의 답이고요. 이것은 보면은 요인을 보면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위 점막이 손상이 많이 됐고,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커피, 담배, 알코올 등의 자극적인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위내에 있는 헬리코박터 박터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속쓰림이고 소화불량, 그리고 새벽 1~2시경에 아까 공복 시에 속쓰림과 상복부에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위출혈이나 위청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치료 및 예방을 보면은 약물 요법하고 함께 알맞은 식이요법,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하면 아니면 심신 안정, 금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출혈, 위청공이 있으면 당연히 위험 상황이니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외출 시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갑자기 노출되어서 기도가 감염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증상 완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기도의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이라든지 기도 협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기도가 감염 반응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 갑자기 노출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는 예방으로 따뜻한 실내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실내로 이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천식 질환 환자들의 증상을 보면 기침이라든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점액들이 굉장히 물 같은 가래들이 분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인해서 환절기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치료 및 예방을 보면은 아까 따뜻한 실내로 이동해야 되고, 그
그 다음에 담배라든지 벽난로, 먼지, 곰팡이 등을 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진제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구경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1회 정도에 한 번 정도 폐렴구경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골다공증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D가 되겠죠. 그리고 금주를 한다. 이거 맞네요. 금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영을 한다. 수영보다는 걷기가 좋습니다. 아니면 체중 부하 운동.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한다. 자외선은 비타민 D, 우리가 햇빛에서는 비타민 D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하면 안 되고요. 나트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다. 나트륨은 소금이기 때문에 부종이 일어나고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보다는 칼슘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유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라든지 멸치라든지 칼슘 성분이 많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여기에 골다공증이 나오는데, 그리고 골다공증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라든지 아니면 걷기라든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배뇨 후에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배뇨 후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가 끊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 호전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골반 근육을 한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소변이 줄기가 끊어지고 오는 증상.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거기에 특징이네요. 이거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도 소변 나오는 요도가 좁아져서 나타난 증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남성에게 나타나고 약간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뇨 후에 잔뇨감이 호소를 한다든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줘야 되고 많이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밤에 자다가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뇨가 심하고요. 그리고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마렵고 빈뇨 같은 거, 아니면 긴박뇨가 아니라 급박뇨라고 하죠. 소변을 보고 싶으면 바로 가서 소변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약물요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주라든지 저지방 식사라든지 적당한 운동을 해주고요. 심하면은 전립선 절제술 수술해야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변을 배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배출해야 되고요. 골반근 이런 것도 다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욕창의 단계별 증상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1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1단계는 열감이라는 발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분홍색 정도 나타나고, 그리고 누르면은 약간 하얗게 되다가 다시 발적 상태로 되고, 만지면은 열감이 있습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물집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벗겨지는 거. 그래서 표피하고 진피가 손상당하는 것이 2단계이고, 3단계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까지. 그래서 약간 패이기 시작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그 주위 조직, 표피, 진피, 피하 조직, 그 다음에 근육이랑 인대, 뼈까지 보이는 단계가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이건 2단계겠죠. 그 다음에 진피와 피하 조직을 보면서 피부 전체를 손상을 입힌다. 이게 맞네요. 그죠? 피부를 넣으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인다. 이건 1단계. 골과 근육까지 된다. 이거는 4단계고요. 그리고 정상이나 표피는 정상이나 표피에 생긴 홍반이 30분이 없어진다. 이것은 1단계네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이렇게 하는 게 하겠네요. 다음 중 인지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전화 통화 후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질문한다. 이게 맞네요. 가까운 가족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이거는 중기네요. 네. 그 다음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화를 낸다. 그리고 이거는 말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말수가 준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중기라고 볼 수 있고요. 혼자서는 집안일과 외출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중기입니다. 그래서 전화통화 후 내용을 기억하지 못 반복하는 거. 치마 초기를 보면은 가족이나 동료들이 문제를 알아채기 시작하고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이고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전화통화 후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고 남이 훔쳐갔다 의심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치매 중기는 최근 기억과 더불어 먼 과거의 기억이 부분적 상실을 보이기도 하고 각종 정신행동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집 주소라든지 집 전화번호, 가까운 가족 이름을 잊어버리고요. 집 주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물건을 모두 모아두거나 쌌다가 풀었다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매 말기는 독립적인 생활에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거의 하지 못하고 불가능하고 판단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대변을 만지는 등의 심한 문제 행동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치매 단계별에서 치매 초기 단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자세, 반사, 소실로 자주 넘어져서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 그리고 무표정이고 근육 강직이나 안정시 떨림이 온다. 이거는 딱 봐도 파킨슨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파킨슨 질환은 중추 신경계의 이상 증상에 서서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약간 근육이 경직되고 균형감과 손실이 오고 굽는 자세라든지 얼어붙는 현상, 그리고 자세 반사 손실로 안정시에 떨림이 오고요. 그리고 수면 장애라든지 사고가 느려지고 인지 능력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약간 통증들을 많이 호소해서 이런 통증 같은 것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것은 약물, 파킨슨 약물이 있거든요. 도파민에 그런 약물이 있는데 그런 약물을 도파민이 함유된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약물요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 스트레칭, 관절 운동, 그래서 물리치료도 같이 받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많이 웃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답은 파킨슨 병이고요. 네, 오늘은 10문제, 1교시 10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10문제를 들고 다시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